안녕하세요. 풍리마산입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캔들은 무엇인가? 캔들은 차트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차트는 크게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캔들이란 시간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막대 모양으로 형상화 시킨 것을 의미해요. 캔들은 크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가는 그날 주가가 시작된 가격을 말하고, 종가는 그날 마친 가격을 뜻하고요. 고가는 그날 최고점, 저가는 그날 최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캔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양봉과 음봉, 그리고 도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양봉. 양봉이라 함은 시가보다 고가가 더 높은 가격에 마감된 봉을 뜻하죠. 양봉에는 크게 롱바디 양봉, 즉 장대 양봉과 망치형 양봉과 역망치형 양봉, 그리고 도지형 양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롱바디 양봉은 가장 좋은 모습의 양봉이죠. 매수세가 강함을 뜻하고 강한 호재와 강한 매수세를 뜻하기 때문에 다음날 역시 강할 가능성이 큰 양봉을 뜻합니다. 분봉상 흐름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서정기전이라는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원전 테마 주 중에 좀 소형주에 속하죠? 원전 전력 설비 관련 주인데 요즘에 추세가 좋아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3월 11일 날 장대 양봉이 떴네요. 자, 3월 11일 날, 이날이네요. 3월 11일 날. 자, 분봉상 장대 양봉이 떴죠. 자, 캔들을 볼 때 단순히 캔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캔들에 동반된 거리량도 같이 봐줘야 돼요. 장대 양봉이라는 건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걸 뜻한데, 대량 매수세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이 돼서 들어왔는가를 보면 그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지, 그래서 그 지지력을 보고 추가로 더 상승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15분 봉상으로 봤는데 요 봉에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됐네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 그 다음날 밀릴 때 그 봉의 일정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큰 상승을 줬습니다. 역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이란 장 시작 후 빠진 후 일정 자리에서 지지세를 보이며 강하게 반등한 모양의 캔들을 의미해요. 저가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뜻하겠죠?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망치형 캔들이라, 망치형 캔들이라. 서정기전. 자, 이런 형태가 망치형 캔들이겠네요. 자, 2월 28일 날.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네요. 갭 상승을 하고, 갭 상승을 하고,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줬다. 굉장히 좋은 모양이네요. 굉장히 좋은 모양이네. 여기네요. 여기가 되네. 갭 상승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세력의 상승 의지를 뜻하는데, 장 초반에 갭을 일정 부분 전 고점까지 메꾸는 하락이 나오고 갭을 끌어올리면서 거기를 지지해줬다. 이건 차트 많이 좋았네. 그리고 나면 이거는 요 갭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차트는 정향. 자, 이런 형태의 캔들이 영망치형 캔들이에요. 이런 형태의 캔들이. 자, 일정 자리에서 강한 반등세가, 지지세가 나타나는 형태의 캔들. 매우 좋은 모양의 캔들이죠. 자, 이런 걸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자, 주가가 빠지는데 하방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 영망치형 캔들, 윗꼬리 캔들이죠. 이거는 되게 의미가 다양해요. 양봉도 마찬가지고 음봉도 마찬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캔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캔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가도 잘 봐야 됩니다.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횡보 중에 나왔다. 주가가 횡보 중에 나오는 영망치형 캔들이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거는 세력의 매절 패턴인 경우에도 많아요. 보시면 자, 횡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때 횡보 구간 중에 윗꼬리 캔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 패턴으로 많이 보거든요. 또한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오는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시그널로도 많이 인식이 돼요. 이건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캔들이에요. 이것도 과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자리들. 자,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좋은 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윗꼬리 캔들, 이런 캔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위치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된다.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상승을 하다가 나오는 윗꼬리 캔들,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 자, 서정기전 같은 경우,
지금은 매물 소화라고 봐야겠네. 지금은 또 하나가 과거 매물대 자리에서 또 과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개인들 여기서 많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게 소화가 되고 강하게 이걸 뚫고 나갈 때 한 번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도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은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둔 캔들이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가 도치형 캔들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추세 하락 중 나오는 도치형 캔들은 상승의 시발점일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나오는 도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시발점일 수도 있고요. 자, 볼까요? 또 차트를 봅시다. 자, 추세 하락 중 나오는 도치형 캔들은 방향 전환일 가능성이 크다. 추세 하락 중 나오는 도치형 캔들은 방향 전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음봉이라 함은 종가가 시가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된 캔들을 음봉이라 하죠. 안 좋은 거죠. 자, 음봉의 종류는 자, 롱바디 음봉, 장대 음봉, 최악이죠. 이건 뭐 큰 악재나 아니면 세력 이탈 정도로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얼른 도망가야죠. 악재가 사실일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다만 단순 루머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장대 음봉은 그거는 하따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리스크가 크니까 추천하지는 않아요. 자, 망치형 음봉. 자, 망치형 음봉이라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인데 아래 꼬리라는 건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라는 건 꼬리 부분은 양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동반된 음봉인 거예요. 일정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걸 뜻해요. 단순히 음봉, 양봉만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약세형과 강세형이라는 캔들로도 나뉠 수가 있거든요. 캔들의 중심값을 잡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어떤 캔들이 좋을까요? 다른 거 이해가 될 만한 거로 봅시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자, 요 캔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영망치형 캔들이냐 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렇게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캔들이 전체 크기를 보자고요. 전체 크기의 중간값, 전체 크기 중간값 아래에 몸통이 위치하는 경우, 응?
전체 캔들이 중간값 아래에 몸통이 위치하고 꼬리가 중간값보다 큰 경우, 긴 경우는 약세형 캔들입니다.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응?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뜻하잖아요. 반대로 음봉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음봉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음봉이 없나? 그래, 이런 거 괜찮다. 자, 보시면 음봉이기는 한데 중간값보다 몸통이 위에 있죠? 이런 건 강세형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캔들은 아니에요. 저가 매수세가 되게 강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록 음봉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망치형 캔들 음봉에서 자, 고점 매도 물량의 출현, 자, 실망 매물의 출현, 자, 횡보 구간의 매집 패턴. 횡보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출현되는 경우에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한번 볼게요. 횡보를 오래 한 종목을 봅시다. 서정기전? 자, 서정기전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 이 구간에서 징그럽게 횡보했다. 진짜. 자, 이 구간에서 서정기전도 엄청 횡보를 했죠. 엄청 횡보를 했는데, 자, 보시면, 자, 계속 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죠. 네, 보시면, 자, 이런 음봉들, 이런 영망치형 음봉들 나오잖아요. 횡보 구간에서 이런 형태의 영망치형 갭 띄워놓고 쭉 밀어버리고 영망치형 음봉 나오고 쭉 빼고 또 여기서도 영망치형 음봉 나오고 쭉 빼고 그 여기서 물량들 털어가지고 개미털기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개미털기 횡보 중에 박스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 음봉 갭 상승하면서 빼는 음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주거든요, 개미들한테. 이런 경우에 개미털기 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용도로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영망치형 캔들로 빼고 3일 후에 아래 꼬리 달고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보합 가고 개미털기죠.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은 양봉과 음봉 그리고 힘의 균형을 맞춘 도치 형태로 나뉜다. 단순히 캔들 하나의 모양만 가지고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 일본 캔들에 분봉 캔들을 나누어서 거래량과 같이 봐줘야 한다.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설명이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잘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양봉과 음봉
그리고 도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를 좀 해서 보다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편한 밤 되세요. 안녕.